이 부분에서 일단 처음으로 너네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세계지도를 좀 그릴 줄 알아야 돼. 세계지도. 약식으로. 왜냐면 어느 나라 어느 부위에 어떤 경계가 있고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걸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지도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리시면 돼. 역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가 이제 유럽이고 여기가 아시아야.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 세계지도의 가운데 있는 느낌으로 그릴 거야. 태평양의 가운데 있는. 그래서 역삼각형 느낌으로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약간 쉼표 느낌으로 아프니까 쉬어간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래서 약간 쉼표 느낌으로 아프리카 그려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도. 그리고 여러 인도네시아 섬들,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해서 왼쪽을 완성시키시면 돼. 쉽지?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역삼각형을 2개 그려주면 이게 북아메리카. 여기가 남아메리카. 그래서 전체 세계지도 느낌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계지도가 완성이 됐어. 자, 여기가 이제 태평양인데 태평양을 이렇게 뺑 하고 둘러싸가지고 이때 이제 배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서로 만나는 경계, 이런 거 이제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데, 여기가 판의 경계 중 첫 번째 대장이야. 가장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이야. 전 세계 지진 화산이 대부분 다 몰려 있는. 그 다음에 유럽, 인도 요 위쪽에서부터 쭉 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또 다른 수렴형 경계. 그래서 두 번째 경계. 여기는 알프스 히말라야 습곡산맥 라인이라고.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습곡산맥 라인. 얘는 태평양을 동그랗게 둘러쌌다 그래가지고 동그란 걸 환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환태평양. 그 올림픽 때 동그란 거 5개 올림픽 마크. 그 올림픽 환이라고 하거든. 지렁이 이제 동그란데 잘라보면. 그래서 환영동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을 쭉 가르면 돼. 대서양을 이렇게 쭉 하고 가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 쪽까지 올라가면 여기는 발산형 경계라고 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경계인데, 여기를 이제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해. 어쨌든 이게 지금 판의 경계 3대장인데 쉽게 말해 지구가 거대한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건 이렇게 3가지 경계야. 되지? 그러면 지진 같은 게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하고, 대를 라인처럼 생각하면 돼. 화산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화산대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지구의 변화가 일어나고 땅의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변동대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변화가 일어나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화산은 반드시 마그마가 분출해야만 생겨.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밑에서 마그마 분출하면 어떡하지? 밑에 마그마 없기 때문에 화산이 일어날 리가 없어. 그러니까 화산대는 마그마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이 마그마가 지표 위로 뿅 하고 튕겨서 나오면 푹 하면서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지진을 동반할 수도 있어. 땅이 흔들리는 게 지진이니까. 근데 반드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도 뭐 약한 지진은 몇 번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거나 이런 뉴스 본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마그마가 있어야지만 화산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는 없구나.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일부 지진이 따라올 수는 있구나. 그럼 이제 지진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걸어다니면 땅을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본다고 생각하면 돼. 땅 속 어디선가 뿡싱 하면서 지진이 시작되는데, 지진의 근원지. 그래서 요 점을 진원이라고 그래. 지진의 시작 지점. 그럼 이게 이제 뿡싱 하면서 파가 퍼져나가는 거야. 지진파가. 근데 예를 들어 이 진원 저 위에 지표 쪽에 어느 한 점. 그럼 여기는 진앙이라고 불러. 지진의 중앙 지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진원은 지진의 근원지, 진앙은 지진의 중앙 지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진도 그렇고 화산도 그렇고 지각 변동도 그렇고, 산 만들어지는 운동은 조산 운동, 육지 만들어지면 조륙 운동 이러는데,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여러 운동들의 에너지원이 뭡니까? 이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면 요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땅속에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붕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해. 그게 이제 지구 내부에 축적되다가 위에 이제 이 있는 애들이 좀 약해지거나 이러면 푸싱 하면서 이제 뿜어져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제 판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판의 정의를. 근데 요걸 하기 전에 지구 내부 구조부터 일단 잠깐 들여다보면, 지구 제일 중심에는 내핵이라는 게 있지, 내핵.
당연히 고체로 돼 있고 제일 밀도 커. 안쪽에 있는 게 밀도 무조건 큰 거야. 그 다음에 내핵 바깥에는 액체 상태로 뱅글뱅글 도는 애들이 있어. 회전 방향은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녀석들을 외핵이라고 해. 외핵. 그래서 외핵은 글자를 이용해서 외우면 돼. 외핵의 이응. 대류한다 그랬지? 외핵의 이응. 얘만 액체 상태야. 지구 내부에 있는 거에서 바다, 마그마 빼고는 다 고체인데 외핵만 액체야. 이응 연상하면 돼. 내핵은 당연히 고체야. 하지만 내핵하고 외핵의 성분은 비슷해. 철, 니켈, 코발트 성분은 비슷한데 상태만 다른 거야. 상태만.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지구 내부에서 대부분의 부피를 차지하는 한 80% 이상의 부피를 차지하는 애들이 바로 멘틀.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각이 되는 거예요. 지각. 그럼 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러면 전체 지구 반지름이 한 6,400km 이 정도 되거든. 판이라고 하는 거는 한 100km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6,400으로 쳤을 때 판은 극히 일부다 이거지. 이 정도로. 멘틀의 일부와 지각 일부를 합쳐서 판이라고 불러. 지구 반지름을 생각했을 때 100km면 아주 두꺼운 건 아닌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래서 겉에 있는 거야. 케이크 같은 거, 초코시럽 같은 거 막 했다 그러면 그 초코시럽 같은 게 일종의 판 느낌 같은 거야. 그래서 판은 100km까지의 두께. 근데 이 판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땅을 포함하고 있으면 대륙판이라고 하고 바다 쪽에 있으면 해양판이라고 해. 뭐 이름이 뜻이니까 대륙판, 해양판, 대륙판, 해양판. 헌데 이제 뜬금없이 외워야 될 게 대륙판이 화강암으로 돼 있어 주로. 해양판은 현무암으로 돼 있어. 현무암은 제주도 생각하면 돼. 돌하루방. 어두운 색 암석이고 밀도가 커. 돌하루방 생각하면 돼. 어두운 색이고 밀도가 커. 그래서 얘네 이제 밀도가 좀 큰데. 그래서 대륙판하고 해양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판의 경계인데 판의 종류가 대륙판, 해양판 두 종류인데 해양판이 현무암으로 돼 있어가지고 밀도가 조금 더 커. 그럼 만약에 대륙하고 해양이 부딪힌다고 생각해봐. 대륙과 해양이 쿵 하고 부딪히면 해양이 더 밀도가 크니까 해양이 대륙하고 부딪히면 해양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밀도가 크니까. 대륙하고 해양이 부딪힌다 그러면 이게 해양이면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고 대륙판 구겨지고. 이게 기본이니까 이거를 좀 잘 생각하고. 그래서 현무암, 도라르방. 도라르방을 이제 든다고 생각해봐. 무거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라르방 밀도 크다. 도라르방 밀도 크다. 자, 얘네는 이제 앞글자 따도 좀 외워주시면 돼요. 혜연아, 나랑 대화 좀 하자. 혜연아, 대화 좀 하자. 해양은 현무암, 대륙은 화강암. 혜연이랑 대화하자. 친구 중에 혜연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 쳐. 친구 중에 혜연이 있지? 초등학교 때 친했던 애 있잖아. 초등학교 3학년 때 혜연이 잘 지낸대? 어디선가 혜연이라는 이름이 들어봤어요. 그치? 그래. 들어와서 혜연이 있어. 혹시 본명이 혜연이 아니야? 집에 갔는데 엄마 혹시 내 이름 혜연이 아니야? 너 어떻게 알게 된 거니? 그래서 뭐 출생의 비밀. 그래서 혜연이 대화하자. 혜연이 대화하자. 근데 사실 나는 혜연이라는 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혜연은 만난 적이 있는데 혜연은 있을 법한 이름인 게 없더라고. 저희 동아리 팀 이름이 혜연이에요. 도라르방 나중에 선물해드려. 그래서 혜연아 대화하자. 혜연아 대화하자. 한 명 있네.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좀 외워줘야 돼. 왜냐면 이게 암기란 건 이런 거거든. 뭔가 이유가 있으면 외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밀도가 크대. 그럼 밀도는 밀집된 정도야. 빽빽한 정도. 그럼 빽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공간에 얼마나 많이 그게 채워져 있느냐니까 전체 공간에 대한 걔네들의 양. 그러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공식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거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해양판이 현무암으로 돼 있고 대륙판이 화강암으로 돼 있어. 지구 내부를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암기는 했어도 이제 써먹을 수는 있게 돼. 화강암하고 현무암을 비교하면 현무암이 밀도가 크거든. 그럼 대륙하고 해양이 부딪힌다 그랬을 때 누가 밑으로 내려가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암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뜻 느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바다 밑에 있는 게 해양판이야. 바다 밑에 있는 땅이. 근데 안 보이잖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바다밖에 안 보이잖아. 대륙판은 우리가 보고 있는 산이야. 우리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약간 좀 떠있다. 이렇게 약간 이미지화 해도 돼.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 중 누가 무겁냐? 당연히 대륙판이 가볍지. 우리 눈에 보이거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산이에요. 산이야. 자, 사람들이 이제 산을 이렇게 막 등반하고 있어. 자, 산이 있고 옆에 이제 바다도 있다고 칠게. 그럼 바다도 바다 밑에 뭐가 있냐면 땅이 있긴 있어. 바다 밑에도 뭔가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밑에 땅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닷물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배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바다 밑에도 이렇게 땅이 있고, 바다 밑에도.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땅 자체는 그냥 땅이야. 그러면 높게 솟은 이런 산은 밑으로도 약간 깊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좋아. 그리고 바다 밑에는 이렇게 이제 땅이 있고. 그럼 얘가 지금 뭐냐? 대륙 지각이에요. 그럼 요게 뭐냐? 요 얇은 놈. 요게 해양 지각이 되는 거야. 그럼 지각 밑에 뭐 있냐면 멘틀이 있는데, 전체 멘틀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멘틀만이 판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정도까지가 이제 판에 포함되어 있는 멘틀이야. 그래서 멘틀 중에 극히 일부, 그 다음에 지각을 합쳐가지고 요렇게는 대륙판이 되는 거고, 대륙을 포함하고 있는 판. 요렇게는 해양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양판보다 대륙판의 두께가 두꺼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 대륙이 기본적으로 산 같은 거 이렇게 높게 발달하니까 대륙판 자체가 해양판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편이야. 해양 지각은 한 5km밖에 안 되거든. 근데 대륙 지각은 한 35km 돼. 그래서 비교적 두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밀도랑 연결시킬 때는 달라지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륙판하고 해양판, 대륙 지각, 해양 지각, 판의 두께는 대륙판 쪽이 조금 더 두꺼운데 판의 밀도는 해양판 쪽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요 판 아래에 보면은 멘틀이 부분적으로 용융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멘틀 중 얘도 역시 일부야. 일부인데 부분 용융이라는 거는 뭐냐면, 엄마한테 이제 혼나지만 하리보 젤리를 욕조에다가 잔뜩 넣은 다음에 토치로 가열해. 그러면 약간 꿀렁꿀렁 되는 상태. 약간 그런 느낌 생각하면 돼. 좀 더럽게 생각할 때는 가래침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깔끔하게 생각할 때는 그런 뭔가 고체도 액체도 아닌 요상한 상태. 부분 용융되어 있는 상태라서 대류가 일어나. 움직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멘틀은 움직인다. 용융되어 있다. 연약하다. 연약권이라 그래. 연약권이 판 바로 아래에 있는 멘틀부를 말해. 그래서 얘네들이 꿀렁꿀렁 움직이면서 위에 있는 딱딱한 판들을 이동시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결국 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각 플러스 멘틀 일부. 전체가 아니라. 그럼 연약권이라고 하면 뭐냐면, 역시 얘도 상부 멘틀, 위에 있는 것 중 일부. 왜냐면 연약권 아래에도 멘틀 엄청 많거든. 지금 겨우 요 정도밖에 안 돼. 판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 연약권이라고 해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되지? 그래서 판에 대한 기본 정의를 이제 보았고,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면 해양판이 더 무거워서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럼 결국은 경우의 수는, 얘네들끼리 만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체 경우 수는 네 가지가 되는 거야. 대륙과 대륙이 만난다면 멀어진다면, 대륙과 해양이 만난다면 멀어진다면, 해양과 대륙이 만난다면 멀어진다면, 해양과 해양이 만난다면 멀어진다면. 헌데 대해로 만나든 해대로 만나든 똑같지? 그러니까 결국은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수많은 지각들의 충돌이나 멀어짐은 대대, 대해, 해해. 요 세 가지만 확인하면 돼. 대대, 대해, 해해. 그래서 대대가 충돌하면 대대가 멀어지면, 해해가 충돌하면 해해가 멀어지면, 이제 이런 것들 따져보면 되는데, 판의 경계가 세 종류가 있어요. 판의 경계가 세 종류. 이름이 뜻이야. 잘 보면 이름이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 수렴이란 게 뭐냐면, 너의 의견을 수렴할게. 뭔가 받아들이고 모으고 하는 그런 느낌 생각하면 돼. 모아지는 거. 수렴한다. 수학에서도 이제 하잖아. 영에 수렴한다. 뭐 이런 거. 영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수렴. 뭔가 그쪽을 향한다. 가까워진다. 그 다음에 발산형. 발산형은 발사. 퍼지는 거 생각하면 돼. 너의 꿈을 마음껏 발산해. 퍼뜨리는 거야. 퍼뜨리는 거. 그 다음에 보존형. 역시 글자 그대로 보존되는 거야. 그래서 자, 얘네를 위에서 쳐다보면, 즉 지도샷으로 쳐다보면, 수렴형 경계는 이게 만약에 판의 경계, 요게 판의 경계, 요게 판의 경계면 드론샷으로 본 거야. 위에서 보면 수렴형 경계는 이렇게 모이는 경계가 되는 거야. 위에서 봤을 때 모이는 경계. 발산형 경계는 이렇게 퍼지는 경계. 보존형 경계는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경계. 그래서 자기 손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돼.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지도야. 수렴형 경계는 꿍, 요게 수렴형 경계야. 모여가지고 없어졌으니까. 이게 마술인데? 호이? 잘 안 되는데? 샷. 별로야? 그래서 손 없애지 마시고. 내 손! 별론가? 어쨌든, 쭈르르륵 해서 수렴형 경계. 벌레다. 쭈르르륵 수렴형 경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얘가 판이야.
수렴되면서 판이 없어진 거야. 판의 소멸이라고 그래. 수렴형 경계에서는 빨려 들어가. 위에서 봤을 때. 그럼 발산형 경계는 이렇게 해서 없었던 부분이 나타나는 이런 게 발산형 경계. 위에서 봤을 때야, 위에서. 보존형 경계는 스쳐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없어지지도 새로 생기지도 않아. 위에서 봤을 때. 그럼 이제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수렴형 경계는 꿍꿍꿍 이렇게 하강하는 거야. 꿍꿍꿍 하강하는 경계. 그래서 옆에서 보면 요게 이제 판의 경계다 이러면 쿵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지? 그럼 발산형 경계는 옆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 옆에서 보면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발산형 경계. 이게 발산형 경계. 그래서 수렴하고 발산 약간 하트 느낌. 수렴은 하트 머리. 수렴형 경계. 발산은 여기서 하트가 왔다는 썰이 있어. 없어. 거짓말이야. 자, 발산형 경계는 올라와서 옆으로. 보존형 경계는 옆으로 지나가는 거라서 뭐 옆에 그림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해가 있는데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9가지. 이럴 수 있는데 다행히 수렴형에만 한 가지가 있고 그 한 가지가 딴 데는 없어요. 개꿀이야. 수렴형에만 있어. 아싸, 수렴형에만 있어. 대해가 수렴형에만 있어. 얘네는 대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대대해인데 뭐 그래도 많아 이럴 수 있는데 보존형은 대대해가 똑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한 가지야. 여기 두 가지야.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여기 6가지. 6가지만 하면 돼. 6가지. 밀도차가 제일 큰 애들은 대해 끼리가 밀도차 크고 그 다음이 이제 해해.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대대 느낌. 근데 대해가 여기에밖에 없으니까 대해가 만나면 무슨 일 생길까? 그래서 수렴형 경계. 대해가 만나면 해해가 만나면 무슨 일 생길까? 대대가 만나면 무슨 일 생길까? 자,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대랑 해가 만나면 밀도가 누가 크냐면 얘가 더 크잖아.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거든. 그럼 이제 대륙이 구겨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대륙이 구겨져서 산 같은 게 만들어지고 해양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 그래서 이제 이런 데가 이제 바다가 되는 거야. 얘는 이제 구겨졌지? 이렇게 구겨졌지? 이렇게 구겨져 있는 땅들 있지? 이걸 습곡이라고 그래, 습곡. 그러니까 습곡이라면 그냥 산이야. 대륙과 해양이 만나면 해양이 무거우니까 그극 들어가고 그럼 대륙은 구겨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바다 쪽에 이렇게 이제 구덩이 같은 게 생겨. 구덩이. 요 구덩이를 해구라고 불러요. 바닷속 구덩이라고 생각하면 돼. 엄청 깊어. 그 다음에 보다시피 이렇게 습곡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그극 들어가는 라인 있지? 이런 걸 베니오프대라고도 해. 베니오프대.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에서는 대륙과 해양이 부딪히는데 밀도가 누가 큰지를 잘 생각하고 누구 밑으로 누가 내려갈까 이거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지직 긁으면서 내려가니까 이런 게 다 뭐가 되냐 진원이 되는 거야. 진원. 지진의 근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해구에서 이 그림상 왼쪽을 그냥 서쪽이라고 칠게. 해구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는 깊어진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해끼리 부딪혔는데도 둘 중에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해양판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해끼리 부딪혔는데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해양판이 더 무겁다 그러면 이 해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얘네 상대를 못 내려가고. 이게 지금 바닷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부분이 역시 해구가 되는 거야. 해구.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극 들어가면 이런 데가 다 지진 포인트가 된다 그랬지.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다가 이 높은 열과 압력으로 암석을 녹여서 이런 데 마그마가 만들어질 때가 있어. 마그마가. 그럼 이런 마그마가 위로 뿡싱하고 분출해가지고 화산섬이 만들어져요. 근데 만약에 자 이걸 옆에서 보고 있지. 해끼리 부딪혀서 끄그극 들어가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옆에서 보면 됩니다. 위에서 본다 이러면 해구가 이렇게 있으면 들어가면 마그마 이렇게 화산섬 만들어진다면 호의 형태로 마그마가 분출해서 화산섬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일본이야. 지금 여기가 수렴의 경계잖아. 여기 그극 들어가면서 화산섬. 그래서 이제 호의 형태로 화산섬들이 만들어져. 호의 형상으로 화산섬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호상열도라고 그래. 호상열도. 해해 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호상열도. 호상열도. 그래서 습곡은 대륙이 있을 때만 만들어지는 거고, 호상열도는 바다에서만 만들어지는데, 해구는 해양판이 하나라도 있고 바다가 있으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그극 들어가다가 마그마 같은 거 만들어져서 얘가 분출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도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어. 화산활동은 내가 다시 정리할 테니까 지금은 둘이 부딪혔을 때 누가 밀도 크고 어디로 내려가고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돼. 그래서 대해와 해해는 밀도가 큰 놈이 밀도 작은 놈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 이래서 이 둘은 섭입형 경계라고 해. 섭입형 경계.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글씨에서 땡겨주면 돼. 그림까지 안 가더라도 대륙하고 해양이 부딪혔어? 해양이 밀도가 커. 대륙은 구겨지겠다. 해해가 부딪혔어. 둘 중에도 뭐 무거운 놈이 있을 테니까 무거운 놈이 내려가면 얘는 약간 구겨지겠다. 이렇게 해서 글자에서 그냥 아예 판의 경계 느낌을 땡기시면 되고, 해구, 바닷속 구덩이. 해구, 바닷속 구덩이. 호상열도, 호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섬. 습곡. 습곡은 그냥 글씨가 힌트야. 습? 휘어져 있는 게 습곡이야. 휘어져 있는 게. 습곡. 아, 습곡. 휘어져 있는 거. 산이 습곡이에요. 그냥 산이. 산이 습곡. 그치? 자,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잖아? 그러면 요거는 밀도가 둘 다 작은 애들끼리 부딪혔다. 충돌했다. 이래서 얘네는 충돌형 경계라고 그래. 자, 그럼 충돌형 경계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둘 다 구겨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산맥 만들어지는 거야. 둘 다 쿵 하면서 구겨지고 이제 조금 무거운 애들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그리고 얘네들이 위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대륙 충돌했을 때는 뭐 만들어질 수 있냐? 보듯이 산밖에 안 보이잖아. 이렇게 산만. 그래서 습곡만 만들어지는구나. 만약에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마그마가 분출할 수가 없어. 쉽게 말해 양쪽을 막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근데 얘는 한쪽만 막고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반을 팍 하고 이제 뿜을 수 있어.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돼. 수렴형 경계가 좀 내용이 많아. 이게 이제 첫 시작점이고. 글자 가지고 잘 생각하시면 돼. 자, 발산형 경계는 대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랑 대대만 생각하면 되는데, 발산형 경계는 밑에서 뿡싱하고 올라오는 거야. 그럼 이제 해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바닷속에 이렇게 해서 산 같은 게 만들어져. 약간 짱구 엉덩이 같이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바닷속 산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다니까 위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됐다. 자, 발산형 경계 이제 이런 거야. 마그마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얘가 분출돼서 뿡싱하고 화산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판과 판이 이렇게 해서 서로 멀어지는 경계.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바닷속에 거대한 산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거야. 뿡싱 이렇게, 뿡싱 이렇게. 바닷속의 산, 산을 리형이라고 하거든. 대관령, 한계령, 미시령. 그래서 이거를 해령이라고 합니다. 해령. 바닷속 산. 그 다음에 해령의 요 정상 부위, 이 정상부의 V자 모양, 여기를 열곡이라고 해요. 열곡.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 나오는 지형은 해령, 열곡. 근데 이게 이제 대대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가운데가 움푹 패인 계단 느낌, 약간 요런 식의 느낌으로 만들어져요. 이런 식의 느낌으로.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야. 화산활동은 일어나는 거야. 뿡싱하고 화산활동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대륙들이 밀려나는. 그래서 대륙에서 사람들 걸어다닐 수도 있는 거야. 사람만 있으면. 열곡인데 대륙 쪽에 있다. 그래서 얘는 열곡대라고 불러. 열곡대. 이름을 자꾸 읽어보면서 해령, 산이구나. 열곡, 정상부야. 열곡대, 대륙 쪽에 있구나. 이런 느낌. 보존형 경계는 해령 근처에 잘 생기거든. 그래서 해령하고 같이 이제 보면서 생각하는 게 좋은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해령이야. 파도 치는 게 아니야. 해령이야. 조심하셔야 돼. 이게 해령이야, 해령. 그래서 옆에서 본 그림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짜는 거야, 이렇게. 자, 요게 이제 해령이야, 해령. 그 다음에 위에는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있고. 자, 요게 이제 잘 보시면, 여기가 해령이야. 마그마가 이렇게 있고, 뿡싱하고 이렇게 분출돼. 그래서 이게 지금 발산형 경계야,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보면 발산형 경계. 근데 보면 여기 약간 어긋났지. 해령축하고 해령축이 지금 빗나가 있는데 원래는 쟤네가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이렇게 이제 바뀐 거야. 지각 변동 같은 거 받아가지고. 자, 요거를 위에서 본 걸로 다시 바꿔보면 해령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해령이 이렇게 있고 요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 그러면 여기가 발산형 경계라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보존형 경계는 바로 여기야. 바로 여기야. 그래서 얘네는 변환 단층이라고 하거나 변환을 생략해서 그냥 단층이라고 하는데, 자, 조심하셔야 될 게 판의 경계라고 했으니까 경계인데 실제로 요런 데는 판의 경계가 아니야. 요런 데는 여기 판의 경계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지금 그림만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가 같은 한 판이야. 애초에 이게 같은 한 판. 그림만 이렇게 페이크로 그린 거야. 그러니까 선 그어져 있다고 해서 선 넘지 마 경계야 이러면 안 되고 얘랑 얘는 같은 경계야.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보존형 경계 확인할 때는 반대 방향인지를 확인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고2, 고3 지구과학으로 가면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존형 경계가 있을 때도 있어. 근데 고1 때는 이렇게만 확인해 주면 돼. 둘의 속도가 만약에 달라지면 그때는 보존형 경계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기본 내용 연습 중이기 때문에 똑같은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보존형 경계다 이러면 얘랑 같은 판이니까 여기는 판의 경계가 아니다 이거지. 나중에 심화 내용에서는 여기가 속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기본을 이해하면 그런 것도 구별할 수 있게 되니까 웬만한 그림에서 첫 번째 페이크는 이런 데를 경계로 보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자, 일단 세 가지 경계를 봤는데 잘 보세요.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뭘 해주면 되냐면 지진과 화산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 일단 보존형 경계는 화산활동이 없어. 화산활동 없어. 발산형 경계는 뭐든 화산활동 다 있어. 해해든 대대든 다 있어. 됐지? 수렴형 경계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충돌형은 화산활동이 없어. 충돌형은 없어. 그 다음에 얘네는 있었지. 이 둘은 있어요. 그래서 화산활동은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돼. 화산활동 보존형 경계는 없어. 발산형 경계는 화산활동 다 있어. 충돌형 경계, 섭입형 경계가 있는데 수렴형에서는 충돌형만 화산활동이 없고 섭입형은 있어. 그럼 다시 이제 얘기하면 바다가 있는 쪽에서는 보존형 빼고는 화산활동 다 있는 거야. 그림을 딱 봤는데 바다가 보여. 근데 보존형 경계야. 얘 빼고 나머지는 화산활동 다 있는 거야. 대해, 해대 화산활동. 그 다음에 해해, 대대. 자, 여기 대대인데도 화산활동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은 더 쉬워. 지진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깊이가 얕은 지진을 천발지진이라고 하는데 천발지진은 다 있어.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 천발지진은 다 있어. 모든 경계마다 천발지진 다 일어나. 따라서 신발지진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만 외워주면 돼. 깊은 곳 지진을 신발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천발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지진, 신발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신발인데 천발은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 이거지. 모든 경계에 다 있는 걸 뭐하러 외워? 신발을 외워야지. 그럼 신발 지진은 어디 있냐? 신발 지진은 섭입형에만 있어. 섭입형에만. 시옷. 신발 여기만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해보면 밀도 큰 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진 포인트를 만드니까 신발이 여기지. 여기도 그래서 천발 신발로만 만약에 학교에서 나누잖아. 그럼 천발은 싹 있다. 신발은 섭입에만 있어.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학교에서 중발 지진까지 만약에 배운다. 중발은 중간에 낑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발 신발로만 나누면 100km 안쪽, 100km보다 깊어 이렇게 되는데 중발이 껴들어가면 70 안쪽, 300 이상 이런 식이 돼. 그럼 중발이 낀다 이러면 중발은 여기에만 넣어주면 돼. 만약에 중발이 끼는 경우, 근데 중발 안 배우는 경우는 신발만 기억하면 돼. 신발, 섭입형, 신발, 섭입형, 중발, 중도령, 중발, 중도령. 그래서 중발, 중도령. 그리고 나면 이제 지진과 화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부분은 좀 쉬워. 거기는 읽으면 다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직권의 변화에서는 요게 핵심 포인트고 이제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잘 보세요. 수렴형 경계구나. 환태평양 수렴형 경계 라인. 그래서 요런 데 다 해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태평양 바다니까. 그 다음 발산형 경계야. 이게 다 화산활동 일어나겠구나. 화산활동. 그 다음에 요거는
태평양의 동쪽이라고 해서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불러. 동태평양 해령.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면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대륙 쪽에 발산형 경계가 있어. 발산형이 대륙 쪽에 있으면 열곡대지. 그래서 요거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거는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 계속 부르다 보면 익숙해져. 쟤랑 이제 합쳐지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알프스 히말라야 습곡산맥 라인인데 대륙 쪽이니까 산맥 만들어질 수 있지. 자, 여기도 산맥 만들어질 수 있어. 로키 산맥. 여기도 산맥 만들어질 수 있어. 안데스 산맥. 여기는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 각 경계는 세 가지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변환단층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이 해령 근처에 변환단층이 많아요. 해령 근처에. 그래서 이제 판의 경계 그림 나올 때는 계단형 느낌 나오는 쪽에 변환단층이 있는 거야. 계단형 느낌 나오는 쪽에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만약에 해령이잖아. 요게 만약에 해령이면 해령하고 해령의 요 판의 이동 방향을 써보면 여기 변환단층이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약간 계단 느낌 지글지글 거리는. 웬만한 변환단층은 다 이쪽 아래쪽 라인에 있는데 유명한 변환단층이 이쪽에 하나 있어. 남학생들이 이제 잘 아는데 GTA 산 안드레아스 이런 뭐 게임이 있었거든.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어. 영화로도 재난 영화 나온 거 있어요. 그 더락 나오는 거. 샌 안드레아스에서 영화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단층이 붕괴가 되면서 막 지진 활동 일어나고 막 이런 영화가 있는데 대부분 애들이 잘 안 봤더라고.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단층이 하나 있는데 그 단층은 이제 해령이 이 안쪽으로 슝하고 말려 들어가지고 생긴 것으로 과거에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그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요 라인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림이 그려졌어. 그러면 수렴형 아니고 발산형 아니니까 보존형 이유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